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는 남성의 안타까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의 청계천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소속 신입 기자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2주째입니다. 어느 날 상사가 뜬금없는 취재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청계천이 요즘 화제입니다. 취재해 오세요. 상사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마치 동네 카페 추천하듯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CNN 입사 1년도 안 된 제게 주어진 과제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천 하나 복원했다고 대단한 줄 아는 건가? 책상 위 모니터에는 청계천 관련 기사들이 주르륵 떠 있었습니다. 도심 속 기적, 자연이 돌아온 하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전형적인 홍보성 기사들이었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 취재가 별로였어요. 특종을 꿈꾸는 20대 기자에게 하천 구경이라니.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분명 과장된 미담일 거야. 실제로 가보면 허술한 부분이 드러날 텐데. 제 가방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허점을 찾아내겠다는 의욕으로 가득했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강역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이미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청계천 복원, 화려한 포장 뒤 숨겨진 진실은? 뭔가 그럴듯하지 않나요? 종각역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따스했지만 내 마음은 회의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 소위 기적이라는 청계천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걸음을 옮기며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취재용 수첩도 펼쳤죠. 완벽해 보이는 것들의 허점을 찾아내는 게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평화가 더 씌워진 가면인 거라면 벗겨버릴 거라 다짐했죠. 청계천 광장에 도착한 순간 나는 멈춰 섰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고요가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종로 바로 아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덮었고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생각 같다. 파리에서 봤던 그 유명한 강이 떠올랐어요. 아니, 어쩌면 센트럴파크에 물이 흐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니었어요.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민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까지. 모든 게 그림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물 위를 스치는 하얀 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백로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라니. 나는 재빨리 줌을 당겨 촬영했죠. 이건 확실히 기사감이야.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리 아래 그늘진 곳에서 회색빛 큰 새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외갈이였습니다. 긴 목을 쭉 빼고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발밑 물속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물고기 떼였어요. 작은 것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비늘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았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카메라를 내리고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물고기를 가리키며 소리치고 어르신들이 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어요. 너무 완벽하다. 오히려 뭔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기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할 리가 없다고.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수첩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 확인됨. 하지만 인위적 조성 의심. 실제 생태계인지 검증 필요. 시간은 오후 3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풍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청계천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걸을수록 놀라운 건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백로는 불과 3m 거리에서 유유히 물고기를 사냥했고 외가리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도심 복판에서 이런 야생의 평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광용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건 아닌지.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들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작은 피라미부터 시작해서 잉어까지. 심지어 거북이도 보였거든요.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너무 완벽한 생태계다. 뭔가 석연치 않아. 걸음을 옮기며 계속 촬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름다움이 깊어질수록 제 의심도 짙어져 갔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던 날씨가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까지 거세졌습니다. 비 오려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첫 번째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 특유의 굵은 빗줄기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꺼내는 사람들, 건물로 뛰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카메라를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계천 전역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시민 여러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즉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 주변을 둘러보니 물의 흐름이 확실히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안전요원들이었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곳곳에서 등장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었어요. 한 명은 시민들을 대피로로 안내하고 다른 한 명은 우위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요원은 확성기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게 뭐지? 너무 완벽한데? 나는 카메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분명 특별한 장면이었거든요. 시민들의 반응도 신기했습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차분하게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 한 명이 내게 다가왔어요. 기자님이시죠? 우에 입으세요. 그리고 저쪽 다리 위로 올라가시면 안전합니다. 어떻게 내가 기자인 줄 알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 청계천의 물줄기가 확실히 거세져 있었어요. 비는 계속 쏟아졌고 안전요원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대피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했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10분이었습니다. 소나기가 시작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서 있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 청계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잔잔하던 물줄기는 이제 제법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물소리도 훨씬 커졌고 물 색깔도 탁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안전요원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이 위험한지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기 모서리 부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물살이 강합니다. 한 요원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말이에요. 내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참 잘해놨네. 예전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예전이요? 아, 젊은 기자님이시구나. 옛날엔 이런 소나기만 와도 청계천 일대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잘 관리하니까 좋지. 할아버지의 말이 내 의문을 더 키웠어요. 이 모든 대응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안전요원들의 배치, 대피로의 설계, 심지어 우위까지 준비되어 있던 것.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이상하다.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어. 내 기자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된 것 같다고.
이런 완벽한 대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계속 촬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돌발 상황에 대한 즉석 대응일까요?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 20분. 다리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사람이 빠졌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어 봤어요. 정말로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우산을 잡으려다 발을 헛디딘 모양이었어요. 물살에 밀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특종이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이런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재빨리 줌을 당겼죠.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실제 사고 상황이라니. 물에 빠진 남성은 점점 더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어요. 팔을 허우적거리며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것은 물뿐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절규하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이야. 정말 위험해 보인다. 저 사람 괜찮을까? 물살이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벌써 20여 미터를 떠내려갔거든요. 남성의 몸이 물속으로 잠겼다가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리 위 시민들도 난리가 났어요. 구조대는 언제 와요?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내 심장도 쿵쾅거렸어요. 렌즈 너머로 보이는 남성의 표정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삐익! 그러더니 곳곳에 있던 안전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 출동! 구조대 출동! 무전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마치 군대의 작전 상황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소방대원이 구명환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마치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로프 준비, 투척 준비. 소방대원의 외침과 함께 구명환이 날아갔습니다. 물에 빠진 남성 바로 옆으로 정확히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구명환을 놓쳤어요. 아니 저런. 물살에 떠밀린 남성의 손이 구명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두 번째 투척. 준비. 소방대원이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더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안 되면 어떡하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조였습니다. 두 번째 구명환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남성이 간신히 손을 뻗어 잡았어요. 잡았다. 잡았어. 다리 위 시민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완벽했거든요. 그것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구명환을 잡은 남성을 끌어올리는 동안 다른 대원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요와 응급처치 용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물에서 끌어올려진 남성은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명료했어요. 심각한 부상도 없어 보였고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구급차까지 도착해 있었어요. 구급차까지? 언제 온 거지? 나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소방차도 있었고 경찰차도 2대나 와 있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대응은 너무 신속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이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민들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완벽하게 흘러갔거든요. 실제 사고라기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고 숨을 고르며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정말 돌발 사고였을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구명환을 잡은 남성을 끌어올리는 동안 다른 대원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요와 응급처치 용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물에서 끌어올려진 남성은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명료했어요. 심각한 부상도 없어 보였고요. 괜찮으세요? 숨 쉬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구급대원이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계와 혈압계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된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넘겨지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도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박수를? 그때 확성기를 통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합동구조 모의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모의 훈련?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훈련이라고요? 잠깐, 그럼 아까 그 절박한 상황은 뭐였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남성의 공포에 질린 표정, 구명환을 놓쳤을 때의 절망적인 몸부림, 시민들의 비명소리까지. 모든 게 너무 생생했는데? 참가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구조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물에 빠진 역할을 맡아주신 김상철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철 씨? 역할?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사람 정말로 죽을 뻔한 것 같았는데. 나는 황급히 카메라 화면을 되돌려 봤어요. 녹화된 영상 속 남성의 표정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연기였을까요? 그 절규하는 목소리, 물을 삼키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모두 가짜였다는 건가요? 하지만 너무 리얼했는데. 내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내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격한 그 절박한 상황이 모두 연습이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야? 혹시 내가 뭔가 놓친 신호가 있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 주변 시민들의 반응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다들 놀란 것 같았는데 구조 과정에서는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 같았다고요. 물에서 구조된 남성. 아니, 김상철 씨가 구급대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농담까지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짜 사고를 진짜로 알고 특종이라며 흥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더 큰 건 놀라움이었습니다. 훈련인데도 저렇게 실제 같을 수가 있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쳤어요.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저도 작년에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매년 이맘때면 훈련한다는 걸. 하지만 언제 할지는 미리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야 실전 같잖아요. 그 여성의 말에 따르면 이런 모의 훈련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시민들도 당황했지만 이제는 모두 자연스럽게 참여한다고요. 그런데 김상철 씨 연기는 정말 대단해요. 매번 볼 때마다 진짜 같다니까요. 연기라고? 내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모든 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소나기가 시작되자마자 나타난 안전요원들, 완벽한 타이밍의 구조 작업, 즉시 투입된 구급차와 소방차. 모든 게 실제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실제 상황보다 더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요원 한 명이 내게 다가왔어요. 기자님이시죠? 혹시 취재차 오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훈련이었어요? 물론입니다. 매년 장마철 전에 실시하는 정기 훈련이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그 요원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구청,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고 했어요. 김상철 씨는 원래 소방관이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이런 훈련에 자원에서 참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웠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대응, 침착한 시민들의 반응, 완벽한 타이밍의 구조 작업. 모두 철저한 계획과 반복 훈련의 결과였던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완벽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부끄러움보다 더 큰 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제 상황보다 더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웠구나.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질문을 시작했어요. 청계천만 해도 1년에 4번 정도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다른 시나리오로 말이에요. 오늘은 여름 장마철 대비 훈련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실제 상황처럼 하려면 예고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훈련 시작할 때 안내방송을 내보낸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놓쳤구나. 아마 카메라 촬영에 집중하느라 처음 안내방송을 못 들었나 봅니다. 청계천에는 상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요원이 가리킨 곳을 보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험 상황 발생 시 3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신속한 대응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군요. 안전요원들은 교대로 순찰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인력을 더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점점 더 놀라웠어요. 청계천 하나를 위해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니. 소방차와 구급차가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로 소방서가 여기서 직선거리로 5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청계천 전용 비상통로도 있다고 하더군요. 전용 비상통로까지. 정말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2건의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모두 3분 이내에 구조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실제 사고가? 그럼 이 모든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거였군요. 요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서울시에서는 한강뿐만 아니라 청계천, 중랑천 등 모든 하천에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위험하니까 갑작스러운 물 불어나기, 급류 발생, 시민 추락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데이터 관리였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이 기록되고 분석된다고 했어요. 대응 시간, 시민 대피 효율성, 구조 성공률까지 세세하게 측정해서 다음 훈련에 반영한다는 거였죠. 작년 데이터를 보면 평균 대응 시간이 2분 40초였다고 합니다. 올해 목표는 2분 30초로 단축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10초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니. 정말 치밀한 시스템이었어요. 게다가 계절별로 다른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야 확보 문제,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급류, 가을에는 낙엽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겨울에는 결빙과 폭설 상황까지. 매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훈련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신규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하더군요. 오늘 나를 도와준 중년 여성도 그런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또한 청계천 주변 상가들과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피 공간 제공, 응급처치 용품 비치, 비상 연락망 운영까지. 정말 지역 전체가 하나의 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관광객들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전수칙과 대피 안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안전하겠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대응, 침착한 시민들의 반응, 완벽한 타이밍의 구조 작업. 모두 철저한 계획과 반복 훈련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자님, 혹시 이 내용으로 기사 쓰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좋은 각도로 써주세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안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설계된 결과라는 것을.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청계천을 떠났어요.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홍보성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생이 돌아온 하천이라는 슬로건이 그저 관광 마케팅용 문구일 뿐이라고 여겼죠. 허점을 찾아 폭로하려는 마음으로 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본 건 달랐어요. 청계천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자연 복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백로와 외가리, 물고기들이 돌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준비된 대응력이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사고, 응급 상황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진짜 도시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목격한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소나기가 시작되자마자 나타난 안전요원들, 3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 시민들의 침착한 대피, 그리고 완벽한 구조 작업까지. 모든 게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돌아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치 이런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청계천을 안심하고 이용하는지, 왜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산책하는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찾던 허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허점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1년에 4번씩 실시하는 정기 훈련, 24시간 감시 시스템, 전용 비상 통로, 계절별 맞춤 시나리오, 데이터 기반 개선 작업까지. 모든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기자로서 의심하는 건 필요하지만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놓칠 뻔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안전한 도시에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지하철 안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엔 특종거리를 찾으려 했던 영상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백로가 물 위를 스치는 모습, 시민들이 평온하게 산책하는 풍경, 안전요원들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완벽한 구조 훈련까지. 모든 장면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오늘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만족스러운 미소, 중년 여성의 자연스러운 도움, 안전요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까지. 모두가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경험이 쌓여야 생기는 거죠. 내가 놓친 게 이런 거였구나. 표면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어지고 있는 노력들. 그것이 진짜 청계천의 가치였던 거예요. CNN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을 취재해봤지만 이런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난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어요.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심과 편협된 시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나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청계천을 향한 내 마음은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천 하나 복원했다고 대단한 줄 아는 건가라며 코웃음 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허점을 찾겠다던 내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전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청계천은 내가 생각했던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홍보용 미담도 아니었고요. 이곳은 안전한 도시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지만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이 감동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청계천 복원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신 안전한 도시의 조건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적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있다. 서울 청계천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글로 쏟아져 나왔어요. 백로와 외가리가 평화롭게 서식하는 모습,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체계적인 대피 과정, 완벽한 구조 훈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까지.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매년 자원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퇴직 소방관 김상철 씨, 신입 기자인 나를 자연스럽게 도와준 중년 여성,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안전요원들까지. 이들이 있었기에 청계천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벌써 2시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조 훈련이 끝난 후 시민들이 보낸 박수 소리였어요. 그 박수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표현이었죠. 청계천에서 울려 퍼진 박수는 단순한 구조 성공에 대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시스템에 보내는 신뢰의 박수였다. 이런 신뢰야말로 진정한 도시 안전의 기초가 아닐까? 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가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던 톤 대신 희망과 신뢰가 담긴 글이 되어 있었거든요. 신입 기자로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문제를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 아침 편집회의에서 이 기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상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아마 내가 변했다는 걸 금방 알아챌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늘 청계천에서 목격한 것은 분명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청계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된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준비된 도시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겠지만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시민을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서울 청계천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안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